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의 테니스 선수 예전에 미투 선언 이후에 행방이 묘연했었는데 안전은 확인이 네,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펑사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던 장가오리라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미투를 하고 난 뒤에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국의 관영 언론 중심으로 잘 있다라는 사인을 여러 차례 보내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CGTN 같은 관영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펑사이가 여자 테니스 협회장한테 보낸 이메일이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성폭행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자기는 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아무도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글로벌 타임스의 편집장인 후시진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공개를 했는가 하면 토요일 날 이 펑사이가 베이징에서 저녁 식사하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이 말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간밤에 토마스 바 IOC 위원장하고 펑사이가 영상 통화를 했다는 이 내용을 갖다가 IOC 쪽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펑사이가 그 영상 통화에서 자기는 베이징에 안전하게 있고 그리고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는 한 30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일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이 서둘러서 안전을 확인해 준 것 같은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국제사회가 워낙 아주 들끓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 그러니까 세레나 윌리엄스나 로저 페데러 같은 선수들도 펑사이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자 테니스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 문제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성폭행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수억 달러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OC까지 나서서 만약에 이 펑사이의 안전이나 성폭행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여자 테니스 협회장이 밝힌 것과 같은 그런 중대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사실은 위협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만약에 펑사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된다면은 동계올림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그 얘기죠. 그런 우려까지 네. 빚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은 현재 이 펑사이 안전은 해결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뭐 악화되는 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게 아마 중국 쪽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펑사이 논란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방 언론들이 펑사이하고 인터뷰를 해서 성폭행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중국이 이 펑사이의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밝히지 않는다면은 결국 쉽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최악의 사태는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펑사이가 안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됐지만은 성폭행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적 보이콧. 네. 그러니까 더 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영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무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 5명이 이 존슨 총리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갖다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분위기는 외교적 보이콧 쪽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다가 영국 그리고 EU까지도 외교적 보이콧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쪽 소식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미국에서 있는 소식인데 굉장히 재밌네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주제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네. 페스티벌의 이름이 렛츠고 브랜든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 잘해봐 브랜든, 뭐 네. 잘하자 브랜든, 뭐 이렇게 네, 네.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렛츠고 브랜든 페스티벌이 바이든 대통령을 욕을 하는 페스티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이 스포츠카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우승한 사람의 이름이 브랜든이었거든요. 오. 그런데 이 브랜든하고 MBC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뭔가 잘 들리지 않는 구호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 구호는 렛츠고 브랜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구호가 자세히 들렸던 겁니다. 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저 미국 사람들 많이 아는 F자로 시작하는 욕 네. 있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이런 욕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렛츠고 브랜든 이꼴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네. 욕을 하는 그런 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렛츠고 브랜든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는 상당히 기간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시간주에 있는 브랜든이라는 타운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 브랜든에서 렛츠고 브랜든이라는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만큼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뭐 지지율에 대한 기사들이 가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41%에 불과해서 취임 이후에 가장 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는 무려 53%에 달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긍정 평가가 5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9%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제일 큰 이유를 꼽자면은 아프간 사태 때 아프간 철군 관련해 가지고 인기를 한번 잃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미국에 지금 현재 이 일반인들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럽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바이든에 대한 평가를 볼 것 같으면은 6월 달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94%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네. 이게 이번 조사에서는 80%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 제일 불만을 갖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물가 상승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비축류 방출까지 꺼내면서 지금 현재 물가를 잡겠다라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극우와 극좌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싫어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아마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미국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다시 밈 주식이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뜨고 있을까요? 네, 프로지니티라는 종목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공매도 세력하고의 전투, 뭐 이거 그러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였죠. 네. AMC라든가 아니면 게임스톱 주식을 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과의 이 다툼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지니티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하면은 생명공학 업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다가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임신 중독증과 관련된 약품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지금 현재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 약품 말고는 별다른 약품이 없고 그리고 또 이 분기 손실이 1년 전에 대비해 가지고 2배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하자면 기관 투자가들 큰 손들이 이 프로지니티의 주식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래서 이 공매도 비율이 전체 유통 주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26%를 넘어섰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주식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빈훗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이름이 이 주식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면서 이 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 프로지니티 주식이 하루에도 10% 이상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프로지니티의 이 코드가 PROG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프로지니티를 갖다가 매수하는 개인 투자가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프로갱이라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PROG에다가 몰려다니면서 네. 못된 짓 하니까 갱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네. 프로갱이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갱. 굉장히 재밌는 이름입니다. 지금 보면 또 개미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주가를 띄우게 되면은 또 공매도 세력은 주식을 사서 피해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또
그런 것을 또 노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숏 커버링,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기관 투자하는 큰 손들이 이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 되사서 갚으면은 그만큼 차익이 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되사기도 전에 말하자면 개인 투자가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주가를 올려놓고 나면은 이렇게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 입장이나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갖다 숏 커버링이라고 하고 이렇게 숏 커버링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숏 스퀴즈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지금 현재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뉴욕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평균 공매도 비율이 한 5%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로 개인 투자가들이 덤벼드는 공매도와 관련해서 덤벼드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비율이 20%가 넘는 그런 주식들을 갖다 주로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또 다른 밈주식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그러니까 28%가 넘는 바이오 업체 오큐젠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역시 30%를 넘어서는 카사바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현재 밈 주식으로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과의 전투를 벌이는 그런 주식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 아마 서학개미들도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이런 주식들에 손을 많이 댄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하고 싸움을 벌이는 이 주식 자체가 우리가 뭐 게임스톱이나 AMC 때도 봤지만은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주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거다. 네. 이게 타이밍 잡기가 참 쉽지 않고 또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해가지고 긴축 정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밈 주식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시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네 번째 또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냉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제일 크게 지금 걱정하는 것 두 가지가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토지 판매로 연명을 하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적을 했었는데 10월 달에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1억 3,800만 평방미터라 그러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3%가 넘게 줄어든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빨리 식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빨리 식게 된다면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이 자금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이자를 갚는다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또 이어서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윤이 예전에 한번 짚어주신 적 있었던 것 네네. 같은데 파산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알리바바가 또 인수를 할 것 같다. 네, 이런 아무래도 얘기가 나오네요. 알리바바가 인수할 것 같다고 블룸버그가 네. 보도를 했거든요. 뭐 칭하윤이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대표적인 네. 말하자면 반도체 굴기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칭화대학이 주동이 돼서 만든 그런 기업이고 그 밑에 메모리 업체하고 통신 칩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승승장구하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파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결국은 파산에 들어가서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인수 희망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두 7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국영기업이 6개고 나머지 하나 민영기업이 알리바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알리바바가 인수하는 걸 갖다가 선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은 알리바바가
이 치와유니를 인수할 때 과연 어떤 측면에서 인수하겠느냐?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알리바바라는 회사 자체가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치와유니를 인수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한 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도체 굴기가 중국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쏟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이걸 알리바바가 해결해 준다면은 알리바바와 중국 정부 그리고 또 크게 본다면은 중국 정부와 핀테크 간에 말하자면 어떤 그 테크 기업 간의 이런 알력 네. 갈등 이걸 갖다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영 기업이 맡아서 치와유니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알리바바가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더 빨리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